이 교수의 삼국시 읽기 300번은 박주택 시인의 저서경입니다. 박주택 시인의 시, 집, 에, 박주택 시선집에서 21편의 시를 읽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한 5편 정도 남았습니다. 제5시집 시간의 동공에 실린 겁니다. 우선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저석양, 박주택. 어디서 불어오는가 이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이것들은 사람들의 들끓는 입에서 뿜어져 나와 미친 듯이 몰려다닌다. 지하 계단에서 혹은 신호등 아래에서 종횡으로 몰아쳐 마침내 나무의 등골을 휘어놓고는 제 힘에 겨워 주저앉는다. 사람들은 겨울의 끄트머리에서 시커멓게 매연이 덮개진 잔설이 뿜는 숨찬 빛에 들끓는 비밀을 만드는데 누가 바람이라고 불렀는가? 죽은 자의 넋이 보태져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이것들은 모두 지상의 것이다. 그러니 말 많은 추억이 전세를 노래하더라도 노여워말지니 굶주린 짐승들의 장소인 공터에 떠있는 구름처럼 누가 바람을 저 하늘빛에 들어올릴 것인가. 전세에서 현세까지 몰아와 모조리 쓰러뜨리는 저 바람을 꽃으로 옮겨 심으며 누가 착한 호흡을 뿌리에 보탤 것인가. 무량하게 그러나 사람들 낱낱이 속에서 탄생한 수억의 바람들은 저희들끼리도 싸우며 석양에 물든다. 어, 감잡기가 좀 힘든 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읽으려고 합니다. 이 교수의 책 읽기 41번으로 아직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아직 안 읽었는데 신문배의 영성사상에서 이 시를 읽는데 도움이 되는 설명이 하나 있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읽고 보면 좀 보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주시하기입니다. 예, 주목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지성을 훈련시키는 방법. 이 박주택 시인의 시가 자꾸 생각하게 만들죠. 지성, 그지? 인텔리전스, 지성을 감성적으로만 호소하지 않고 지성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실제와 환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 뭔가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진짜 실제냐, 환상이냐. 이 질문들이 다 이 박주택 시인의 지금 읽은 시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실제를 보느냐? 감각을 통한 지각에서 나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을 때. 위치를 바꿔가면서 바라보면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가 나타나는 그 방법은 위치를 바꿔가며 이 말도 위치를 바꿔가며 바라본다는 말도 여기 이 시에서 딱 적용이 돼요.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좀 이따 시 읽을 때 다 적용이 되는 시몬배의 영성사상의 얘기하고 기가 막히게 해설서처럼 딱 맞아요. 근데 그거는 환상은 또 어떻게 없어지고 실제가 나타나냐면 시몬배의 말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죠. 어릴 때 우리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베이비일 때 우리하고 생각해 보시면 그 변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것을 주시한다면, 그러니까 변화를 겪으면서 바뀌지 않은 게 똑같이 그걸 계속 쳐다본다면 환상이 사라지고 실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계속 들여다보면 실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내적인 삶을 파악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공간 대신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주택 시인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앞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때의 주의력은 그리고 주시하고 쳐다보는 그 주의력은 집착이어서는 안 되고 단시 치선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주택 시인의 시를 읽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상징 등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기 좀 전에 뭐 석양이니 바람이니 뭐 비호 상징들이 많이 나왔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빛이 솟아날 때까지 주의하는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죠. 계속해서 단순하게 하려는 게 말고 이거를 근대 과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갈릴레오 같은 근대 과학은 순환 운동이 아니라 무한한 직선 운동을 원리로 삼기 때문에 근데 이 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순환 운동이죠. 계속해서 뺑뺑 돌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한단 말이죠. 순환 운동이라서 이 순환 운동이고 직선 운동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신에게 가기 위한 과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물질적 자연 세계에 갇힌 음, 음? 그러니까 물질적 자연 세계에 갇히는 무한한 직선 운동이 아니라 어, 순환 운동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남을 읽어요. 그렇지만 남도 나를 읽잖아요. 그래서 읽기들의 충돌이 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근대 자아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 주체적인 근대 자아의 세계관에서는 나도 독립, 주체적인 근대 자아야. 그럼 상대방도 뭐야? 상대방도 독립, 주체적인 근대 자아잖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전쟁이 굉장히 흔한 거예요. 응? 경쟁이나 갈등이나 전쟁처럼. 세상을 읽는 방법이 바뀌니까 전쟁이 그렇죠.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읽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를 읽으면서 상대 역시 우리처럼 자기 자신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노예 상태를 요구하는 거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읽는 대로 상대에게 우리를 똑같이 읽으라고 강요하는 거. 정복이죠. 이게 누가 이 짓을 해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국의 트럼프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응? 이 사람들이 다 그거죠. 그지?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노예 상태나 노예 상태를 위한 정복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을 리가 없죠.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게 뭐냐면 근대 시대까지.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근대 시대까지 주인 노예 권력 관계가 정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계처럼, 응? 기계작용처럼 대부분 귀머거리들의 대화란 말이야. 아, 다른 사람 안 듣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득 자기 안에 이런 오만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과거에 겪었던 굴욕, 가장 괴롭고 참기 힘들었던 굴욕을 기억하고 주의력을 집중시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근대 영성 세계에서는 그러한 읽기 충돌을 포함하지만 있긴 있어요. 읽기 충동들이 없진 않아요.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그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중첩된 읽기라고 그랬단 말이죠. 옛날 그 근대적인 것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그 목표가 뭐예요? 감각 너머의 필연. 그러니까 근대적인 감각 너머의 필연. 필연은 영적인 필연이죠. 근대적인 감각 너머의 영적인 필연. 그지? 그다음에 필연 너머로 질서. 이건 뭐예요? 탈근대적인 질서죠. 신적인, 탈근대적인, 신적인. 어? 그런 질서가 찾는 거고
질서 너머로 신을 읽는 일이란 말이야. 요거 질서 너머로 신을은 박주택 시인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박주택 예, 시인의 시세계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건 없어요. 신을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 여기까지, 그지? 타근대적인 영적인 질서, 시적인 질서 여기까지만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우리의 능력은 어떠냐? 그런 초월적인 걸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만 해야 돼요? 이 접촉을 통해서만 초월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그 초월적인 것을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능력이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초월적인 거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초월적인 거하고 연결은 되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접촉을 통해서만, 즉 접촉을 통해서만이 뭐냐면 이걸 내가 보통 말하는 정동이에요. 응? 영성 세계와 연결되는 정동을 통해서. 그 정동은 뭐냐면 감수성인데 영적인 감수성이죠. 근대적인 감수성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말을 써요. 정동을 써요. 초월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빛이니까 초자연은 탐구 대상이 되면 낮아지겠죠. 빛보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대상의 현상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게 초월적인 거라도 인간은 그 초월적인 걸 직접 모르니까 현상으로 보는 거야. 기적 같은 거지. 음, 기적처럼. 그래서 탐구할 대상은 뭐예요? 인간이 탐구할 대상. 인간이 탐구할 대상은 초자연일 수 없죠. 초자연은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지만 자연은 이 세상에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박주택 시인의 시세계의 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글로 세상을 바라보고 읽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시에서는 바람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글은. 글씨를 많이 써서 알파벳이 손에 익게 하는 이런 방법 있죠. 이게 반복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와 상징이 반복해서 어, 등장하면서 짧은 시인데 굉장히 반복이 많죠. 그게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인 글을 그러니까 외국어 철자를 읽을 때처럼 매번 육체도 참여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죠. 응? 우리는 수고로운 작업을 거쳐 그 의미를 하나씩 알아갑니다. 이게 바로 박주택 시인의 시 읽기 지도예요. 그지? 왜냐하면 그런 수고가 있어야 어떻게 해요? 화유의 방식을 바꿔봐야 환상을 벗어나서 뭘 찾으려야 되니까 실제를. 응? 그런 수가 없다면 실제를 만날 수 없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타이어 방식을 바꿔봤자 모르는 거고 실제를 진짜 환상이 아닌 실제가 뭐냐 그걸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고 이 시를 읽으면 이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석양 여기서 보세요. 이것들은 그랬죠. 이것들 이것들은 these 영어로 말하면 these 이것들은 저석양 뭐야? that이죠 that. that sunset이에요. that 저것 무슨 소리냐면 이것들은 바로 눈앞에 가까이 있는 걸 말하죠. 이것들은 화자, 페르소나와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에 있는. 그지? 이건 뭐예요? 저 대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과 에서 멀리 떨어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저 석양, 해가 지는 순간이죠. 저 해가 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이것들은, 저것들은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제목이 저 석양이죠. 저 석양은 석양이 지는, 해가 지는 장면을
이 석양이란 말이에요. 이 석양을 더 멀리에서 개괄, 총체적으로 개괄하려 한다는 의도, 어? 시인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지? 즉, 세상, 그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혼란스러운 세상을, 그지? 혼란스러운 세상. 아까 말했죠. 환상, 환상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의 차원에서 제대로 읽고 싶다는, 그지? 아까 이 밑에 나왔죠. 뭐예요? 아까 뭐라고 썼어요? 이거. 밑으로 뭐예요? 지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그지? 응? 주시하기, 응? 방법으로 주시하기를, 음, 페르소나가, 예, 뭐로? 페르소나의 주시하기의 기록이라는 말, 그지? 어? 그 페르소나가 주시하게 한 거를 기록한 거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정치적으로 총체적으로 실제 시간을 제대로 읽고 싶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읽겠다는 거죠. 읽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어디서 불어오는가 이것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죠? 어디서 불어오는가 이것들은. 그러니까 장소에서 이것들은 지금 눈앞에 있지만 불어오는 원천은 다른 곳에 있죠.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그 어디서 불어오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불어온다고 말했지만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것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이것들이죠. 응? 살아있는 것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이것들. 근데 뒤에 뭐라고 써요, 나중에? 바람이란 단어 나오죠. 누가 바람이라 불렀는가 이렇게 나오죠. 그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구절은 요거 누가 바람이라 불렀는가? 또 누가 바람을 저 하늘빛에 들어올릴 것인가? 그다음에 누가 착한 옵을 뿌리에 보탤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전환점이죠. 근데 그걸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고 어디서 불어오는가 이것들은. 그렇지? 그리고 이것들을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이 바람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부르지만 불어온다는 단어가 불어온다. 라는 동사가, 그지? 동사가, 불어온다는 동사가, 바람을 강력하게 암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의 바람이라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입니다. 그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것. 살아있는 이 것들의 입에서 뿜어지는 이것들. 살아있는 것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이것들이 그저 바람이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응? 아까 뒤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이게? 비유와 상징. 비유와 상징. 단순한 단순한 자연의 바람. 그러니까 단순한
자연의 바람의 뭐 끝이지 않습니다. 이게 응? 살아있는 것들에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 이건 뭐예요? 숨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이언에서 컨닝을 해서 우리가 미리 알죠. 어? 이언에서 구체화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뒤에 가봅시다. 이제 아까 본 거. 요거 이유나 상징.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유나 상징일 텐데 일 텐데 이를 이유나 상징 등일 텐데 그렇죠? 등일 텐데 이를 이해하는 방법은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빛이 솟아날 때까지 주의하는 거라는 거죠. 왜? 뭐 하려고? 음, 왜냐면 이런 바람이 보다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라고 생각하기 믿기 때문입니다.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사람 이 지금 살아있는 입에서 뿜어져 나온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지? 그러니까 즉 지금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것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이것들이라면 이건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의 어? 입김이나 숨결일 텐데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환상으로 여기는 듯 하다는 말. 그 바로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데, 그지? 그것들을 뭐라고 보냐면 환상으로 여기는 듯하단 말이야. 그거는 이런 마음가짐은 이런 실제 물리적인 현실을 환상으로 여기는 음, 시인 페르소나의 세계관은 바로 이어지는 이것들의 행위 묘사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썼어요? 사람들의 들끓는 입에서 뿜어져 나와 미친 듯이 몰려다닌다. 그지? 또 요게 하나고 행위들이라고 했죠. 이것들이 행위들의 묘사예요. 첫째는 행위들의 묘사인데 첫째는 들끓는이 뭐냐면 막 바글바글 끓는 거죠. 이렇게 흥분하고 뭐 난리죠. 이게 많죠. 많이 모여들어서 수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들끓는다는 이런 흥분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숨결이든 뭐든 사람들의 들끓는 입에서 뿜어져 나와 미친 듯이 몰려다닌다. 이거는 환상적이죠. 그지? 이것들이 숨결이거든 바람이든 이것들이 숨결이든 바람이든 응? 자연의 바람도 있을 수 있죠. 뭐든 간에 뭐든 그 이 들끓는 입에서 몰려라 뿜어져라 미친 듯이 몰려다니는 미친 듯이 예, 뿜어져 나와. 그지? 입에서 그것도 들끓는 입이에요. 들끓는 입에서
뿜어져 나와 미친 듯이 몰려다닌다. 은 묘사는 그지? 뭐예요? 이 사실적일 리가 없죠. 그지? 전혀 사실적이지 거나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그지? 차라리 환상이라고 돼야 할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어지는 어, 두 번째 바람, 이번엔 바람 같아요. 첫 번째가 어, 첫 번째가 어, 필결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연의 바람인 듯한데 네. 이것도 좀 이상해요. 보세요. 지하 계단에서 혹은 신호등 아래에서 종양으로 못 다쳐 마침내 나무에 등골을 휘어놓고는 제 힘에 겨워 주저앉는다. 지하 계단에서 혹은 신호등 아래에서 종양으로 몰아쳐. 여기까지는 뭐예요? 도시의 묘사죠. 그지? 도시. 어? 도시의 예, 바람, 횡포, 뭐랄까, 심한 바람, 바람이라면 마침내 나무에 등골을 휘어놓고는 나무에 등골을 휘어놓고는 이건 뭐예요? 나무에 등골을 휘어놓고는 이건 도시의 바람이 아니죠. 그치? 이건 도시의 바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생각나냐면 이 묘사는 이라는 묘사는 뭐가 생각나요? 그 휘어진 그지? 바닷가 해송 그지? 해송이라고 그러죠. 바닷가에 서 있는 소나무들 있잖아요. 해송 바닷가 소나무 해송 바닷가 해송 어때요 대부분? 바닷바람에 의해서 아주 그냥 휘어져 있죠. 그지? 해송처럼 오랜 기간 바닷바람에 시달려 어, 희귀한 모습으로 휘어진 음, 음, 나무의 나무를 나무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바람을 묘사하는데 이것도 첫 부분은 앞부분은 앞부분은 도시의 현재 그지? 실제 상황이라면 뒷부분은 이건 뭐예요? 현재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사태를 그지? 어떤 거야? 어떤 사태? 어, 바람이 행해 놓은 결과를 어,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현재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긴 기간, 그지? 긴 시간, 현재 상황인 짧은 시간과 긴 시간을 그지? 한꺼번에, 그지? 한꺼번에 병합해서 병치해서 묘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제 힘에 겨워 주저앉는다 그랬어요. 그지? 제 힘에 겨워 주저앉는다. 바람이 불어와서
이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스톱하는 거죠. 예? 요게 1년이에요. 지금 바람이라고 말을 결국은 하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현상인데 그 현상이 다시 돌아가서 보면 감각을 통한 지각에서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위치를 바꿔가면서 알아보면 실제가 나타납니다. 그지? 언제 할 때? 실제와 현상을 구별할 때. 그지? 바로 그 짓을, 이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는 우리가 그 변화를 겪으면서도 동일한 것을 주시한다면 환상이 사라지고 실제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여 바람이, 그죠? 그래서 나타나 바람이, 어, 바람의 실제를, 어, 탐구, 그지? 어떻게 해요? 지성으로, 지성을 훈련시키는, 지성으로 탐구하려는 목표를, 1년이 확실히 확립한, 응? 그죠? 변하는데 그 변하는 과정을 뭘 지금 보고 싶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박주택 시인의 시를 계속 보듯이, 우리가 아니죠. 박주택 시인의 특징은 박주택 시인의 경우 이 시의, 어, 말하자면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무생물인데, 시인은 그 무생물의 대변인이라 했습니다. 이는 여럿이에서 목련 등 여럿이에서 이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죠? 계속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겨울의 끄트머리에서 시커멓게 매연이 덮개진 잔설, 이 뿜는 겨울이 끝날 때쯤 돼서 그러면 겨울이 끝날 때쯤 되면 어, 이 잔설은 남은 눈이죠. 예? 매연이 시커멓게 덮개진은 뭐냐면 계속해서 겹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덮여진 겹으로 겹이 되게 덧붙은 거예요. 자, 매연이 덮개진 잔설이 뿜는 숨찬 빛에 들끓는 비밀, 이거 보세요. 들끓는 비밀이라고 여기 얘기했죠. 이 들끓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아까 위에서 들끓는 단어가 있어요. 들끓는 입.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들끓는 입에서 뿜어져 나온 게, 사람들은, 그죠? 여기서 보세요. 사람들의 들끓는 입. 그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람들은 들끓는 비밀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입에서 뿜어져 나와 미친 듯이 몰려다니는 것을 1년에서 1년에서 라고 묘사된 것을 묘사한 것을 바람이라고 그지 이연을 어, 미리 슬쩍 보고 짐작했지만 정작 이연에서는 지금 이연이죠. 어떻게 해요? 누가 바람이라고 불렀는가 하고 질문하죠. 응? 한 것을 이연에서는
누가 바람이라고 불렀는가? 라고 그, 그지? 언어적 동의를 의 타당성을 질문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그걸 바람이라고 불렀다고? 그걸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뭐냐면 이 시를 읽는 독자가 그지? 아까 무슨 얘기했었냐면 뒤에 가보세요. 이런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지각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주시하기입니다. 실제와 환상을 구별할 때 감각을 통한 지각에서 보이는 것이 눈에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치를 가하면 실제가 나타난다 그랬죠. 요거 요거 시몬 베이유의 환상과 실제에 관한 이 구분법에 관한 논리 즉 그대로 해볼게요. 요거 일반 요렇게 요거를 놀랍게도 나는 논리를 나는 논리를 어? 이거 어떻게 했어요? 독자가 독자가 직접 경험하게 어,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했어요, 우리가. 무슨 짓 했어요? 어? 무슨 짓 했냐면, 무슨 짓 했냐면, 이 실제와 환상을 구별할 때 감각을 통해 지각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지? 이 감각을 통해서, 그지? 이 일련에서 감각을 통해서 통한 지각에서, 이 지각으로, 어, 시를 읽으면서, 그지? 이것들이 뭔지 확실하지 않았잖아. 뭐. 이것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고 조급하게, 그지? 이연을 미리 보고, 미리 슬쩍 본 다음에 바람, 숨결 등으로 하여 한 다음에, 함으로써 쉽게 읽어, 갔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을 어떻게 했어요? 독자들이 스스로 창조하게, 창조도 아니지, 이건. 창조지, 창조는. 하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주시하기, 그러니까 이것들, 이러한 현상을 더 석양이라고는 총체적인 음, 안목 속에서 주시하기 해야 했는데, 그지? 조급하게 인내심을 음, 발휘하지 못하고 어, 섣부른 동의를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 바람이나 불렀나? 라는 정의의 타당성을 질문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요건대 주시하기에 인내심이 불확정, 어, 불확실한 현실을, 어? 실제를 참고 계속 지켜보아야 하는, 뭐 어떻게 해요? 위치를 바꿔가며 바라보아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치? 응? 왜냐면, 사람들의 들끓는 입에서 뿜어져 나온 게 뭐예요? 요거예요. 들끓는 비밀이었던 거죠. 예? 바람이 아니라 비밀. 그지? 어? 바람이 아니라 비밀이잖아. 그지? 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그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지? 어. 바람이라고, 즉, 요컨대 바람이라고, 바람이라고 임시 정의해서, 그지? 이 혼란스러운 실제를, 현재 현실을, 그지? 파하려고 하는, 그지? 그런 거 뭐야? 작용에 관한, 어, 질문이자 의문이 바로 인시의 어,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응?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걸 다시 읽어보면, 우리 그 시몬배의 영성사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적인 삶에서는, 이건 내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시간 대신 공간이 필요하고, 주의력이 집착이어서는 안 되고, 시선이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을 또 했어요. 시몬 배우가. 음. 공간적인, 공간적인 저석양과 이것들이라는 이런 용어는 공간적인 부분이지만 글씨를 끌고 가는 힘은 시간적인, 그지? 음, 흐름 속에서 유지되는 시선. 음, 어? 그리고 왜 이걸 이러냐면 이 시선은 집착이어서는 안 돼. 집착이란, 그지? 뭐예요? 음, 집착이란 욕망. 누구 욕망이야? 개인적인 욕망의 표현이지. 그지? 네? 이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묘사이니까, 페르소나 또는 시인의 개인적인 욕망에 물든 시선이다.
묘사한다면, 묘사로 보려고 한다면, 시선에서 으로 보려 한다면, 그지? 설득력이, 오케이, 네, 될 것은. 응? 그리고 서술의 힘도 약할 것입니다. 응?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음, 이 감정이 음, 그 강한 시를 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들이 이걸 잘 쓰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의 넋이 보태져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이것들은 모두 지상의 것이다. 죽은 자의 넋이 보태져. 이제 드디어 나왔죠. 죽은 자의 넋이 보태져. 그러니까 이 시는 아까 다시 보시면 뭐예요? 갈릴레오처럼 근대과학은 순환운동이 아니라 무한한 직선운동으로 갈릴레오 근대과학은 그러지만 이건 뭐야? 순환운동이라는 거죠. 왜? 신에게 가기 위한 가교가 될 수 있으니까. 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요 말 자체가 죽은 자의 넋이 보태죠는 사람들의 묘사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 어, 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즉, 영혼의 차원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결이라고 말할 때 그 숨은 음,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 숨결이라고 말할 때, 그죠? 숨결이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숨결이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영혼적인 영적인 흐름, 숨결이기도 하다는 그지? 그래서 죽은 자의 넋이 보태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이것들 그랬다. 근데 이것들은 모두 지상의 것이다. 어,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능력은 어때요? 초월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면서 우리는 오직 접촉을 통해서만 초월적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구할 거는 초자연이 아니라 이 세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응? 영성을 말한다 하더라도 음, 영적인 차원을 음, 말하려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현상을 그러죠. 음,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영적인 것,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가 여기 죽은 자의 넋이 영이죠. 죽은 자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이죠. 영이 보태죠. 그러니까 스피릿이죠. 살아있는 영혼, 소울이 죽으면 영, 스피릿이 되니까 죽은 자의 넋은 영이라 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도 모두 지사의 것을 묘사할 수밖에 없죠. 사실 초자연적인 거 우리가 말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 많은 추억이, 과거의 얘기가 전세. 이 전세가 뭐냐면 여기서 전세는 이거죠. 전에 있던 세상. 이거 전세. 전생. 전생을 말하는 거. 그지?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현세 이전. 지금 세상. 이전은. 네. 그 추억은 전세상 옛날 얘기를 하겠죠? 전세. 이것도 전세라고 말한 이유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때 말 많은 추억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의 얘기니까. 그지? 노래하더라도 노여할지 말지니 노여하다는 건 확인이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 왜 이 노여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게 뒤에 나와요. 굶주린 짐승들의 장소인 공터에 굶주린 짐승들의 장소인 공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인간들도 그래요. 인간을 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영혼과 관련해서 영혼 과 관련하여 세 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첫째 어, 육체 적인 부분에서만 살아가는 응? 음,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둘째 성자 성인들처럼 영적인 영혼을 부분에서는 아직 살아있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동안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영혼의 부분에서만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중간, 그지? 이 가운데, 즉, 어, 영혼을, 중요성을 짐작하기는 하지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근대에서 살근대로 성명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대 시대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의 그 자본주의나 과학, 연서처럼 어, 중점을 뒀다면 이제 살근대 시대는 영적인 영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심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사이에 껴 있는 거죠. 음. 이렇게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굶주린 짐승들의 장소인 흉터라는 말이 도시, 우리 모습, 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처럼 동물처럼 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을 세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지. 근데 그 위에 뭐가 또 있어? 그런데 그 위에 구름이 구름이 뭐야? 즉 바람의 지파티가 떠 있으면서 물질적이고 또 물질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하늘, 즉 하늘이 있다는 땅, 뭐, 땅,
땅만 아니라, 만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 떠 있는 구름이 그 뜻이고. 그러면 누가 바람을 저 하늘빛에 끌어올릴 것인가? 그러니까 왜 이 시를 쓴지 아시겠죠, 이제. 그지?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 음. 요거는 바로 아까 읽은 치문대회 이거. 세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그림이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음, 말하면, 이표는, 이표라면, 치문대회의 같은, 그치? 지성을 훈련하는 방식이었죠? 아까 주시하기, 그지? 지성을 훈련하는, 지성을 훈련하는 방법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딱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비유와 반복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가면서 글씨를 많이 써서 알파벳을 손에 있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 바람, 그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세계관을 응? 넘어서서 구름, 바람의 뒷받침에 구름이 있는 한, 그리고 이건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리고 그거는 왜 빛이라고 해야 되냐면, 이건 물질적이고, 여긴 전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은 어딜 가요? 아, 아, 하늘이라는 목적지가 없으니까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늘, 그 하늘의 세계관을, 그죠? 하늘의 음, 세계관을 하나씩 그 의미를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합니다. 응? 그리고 바로 이게 참론의 작업일 것입니다. 응? 어떻게 올라갈 거냐? 응? 누가 저 바람을 저 하늘까지 올려버릴 것인가? 하고 질문했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얘기겠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에서 현세까지 몰아봐. 전세, 옛날 전세 아까 했죠? 전세. 이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전의 세상. 그치? 응? 음,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의 세상. 그죠? 에서,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전세에서 현세까지 몰아와. 즉, 시간에, 응? 공간에서 흐르는 바람의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시간에서 흐르는 바람. 그것도 현재의 시간이 아니라, 그지? 나무에 등골을 휘어 놓는 현상을 만드는 긴 현재부터 현세까지
가지의 시간 안에서 어, 그지? 이 사람의 작용을 주시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조리 쓰러뜨리는 저 바람. 그죠? 그 모조리 쓰러뜨리죠. 왜요? 생명현상은 어? 짧은 기간, 단기간, 기간만 살아가는 생명들을 그지? 모조리 쓰러뜨리는 저 바람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지. 얼마나 그 막강한 바람이에요. 그렇지? 전 세계 몇백 년, 몇천 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꽃으로 옮겨 심으며 누가 착한 호흡을 뿌리에 보탤 것인가? 왜 착한 호흡이라고 하는지 짐작이 좀 되시죠? 이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비밀 뭐 어쩌고 들끓는 비밀 그랬잖아요. 들끓는 사람들의 들끓는 비밀은 요거죠. 전설이 뿜는 순찬빛이라고 그랬죠. 이 순찬빛도 요거 숨찬빛도 가만히 보세요. 숨찬빛하고 뭐하고 연결돼요? 하늘빛. 그렇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음, 갈등과 후생과 경쟁을 숨찬빛을 어? 하늘빛으로 이끌어내. 그 물질적 그리고 현실적인 세상이지만 환상에 불과한 불과한데 영성 영성의 세계를 음, 포함한다는 현실이 음, 음? 그런 착한 호흡이죠. 그죠? 그게 바람 얘기인 거예요. 그걸 누가 뿌리에 붙여서 새롭게 만들어낼 거지, 그죠? 그죠? 이런 영상병 빨간데 휴대용 여기고 여기는 그런 다음 그지? 음, 음. 근데 아직은 어때요? 현재는 무량하게 무수히 많게 그런 사람들의 이건 무량하게는 사람들 사이죠. 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량하게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왜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가 되냐면, 그러나 사람들 낱낱의 속에서도, 요 반대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사람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사람 사이에서 그러죠. 사이에서. 또, 사람들 심리, 내면 속에서 탄생한 수억의 바람들. 이 바람들은, 수억의 바람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끼리도 싸우며 석양에 물든다. 즉, 아직, 음, 주택 시인이 찾아낸 그 실제를 모르고, 그죠? 실제를 모르는 거죠. 실제는 이런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환상 속에서, 그죠? 그 환상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어? 예? 환상 속에서. 그래서 석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죠. 문명의 어, 지혜의 미네르바가 해결이 그랬나? 지혜의 미네르바가 말하는 거죠. 석양에 물드는 거죠. 이 세상이 이런 싸우는 세상은 끝나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까지는 쭉 읽겠습니다. 저석양, 박주택. 어디서 불어오는가 이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이것들은 사람들의 들끓는 입에서 뿜어져 나와 미친 듯이 몰려다닌다. 지하 계단에서 혹은 신호등 아래에서 종횡으로 몰아쳐 마침내 나무에 등골을 휘어놓고는 제 힘에 겨워 주저앉는다.
사람들은 겨울의 끄트머리에서 시커멓게 매연이 덮개진 잔설이 뿜는 숨찬 빛에 들끓는 비밀을 만드는데 누가 바람이라고 불렀는가. 죽은 자의 넋이 보태져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이것들은 모두 지상의 것이다. 그러니 말 많은 추억이 전세를 노래하더라도 노요 말지니 굶주린 짐승들의 장터인 공터에 떠있는 구름처럼 누가 바람을 저 하늘빛에 들어 올릴 것인가. 전세에서 현세까지 몰아와 모조리 쓰러뜨리는 저 바람을 꽃으로 옮겨 심으며 누가 착한 호흡을 뿌리에 보탤 것인가. 무량하게 그러나 사람들 낱낱의 속에서 환생한 수억의 바람들은 저희들끼리도 싸우며 평양에 물든다.